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1차 세계대전에 이어가지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파트는 교과서 171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좀 기억을 상기해 봅시다. 우리 169쪽까지 이제 저번 시간 170쪽까지 배웠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결과 새로 들어선 레닌이 세운 그 소비에트 정부가 독일과의 협상을 통해서 연합국에서 이탈을 했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가 이탈을 하자 전력을 다해서 서부 전선을 총공세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그래서 독일의 동맹국들이 잇따라 항복해서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수립된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냈다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러시아, 그러면 아까 러시아에서 그 혁명이 어떤 혁명이냐를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까지 아직도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도시와 이제 농촌 간의, 그러니까 이제 도농 간의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상황에다가,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뭔가 부당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지는 상태에 있었던 게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마인드맵인데요.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실 분들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상황이, 혁명 전에는 지금 차례 전제 정치가 굉장히 좀 강한 상태로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농노제가 갓 폐지된 상태라서 이제 이 농노제 폐지와 더불어 가지고 산업화와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 계급들을, 이제 산업화에서 필요한 그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힘을 점점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불합리한 상태에 대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이 일요일이었대요. 1905년 1월 22일.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한 15만 명이나 되는 민중이 황제한테 개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호소하기 위해서 궁전으로 시위대들이 이제 향하던 도중에 궁전을 지키고 있던 친위대가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무자비하게 정부가 진압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불만이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개혁을 약속합니다. 그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의회, 두마라고 하는 의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고, 그리고 토지개혁도 하겠다 라고 하지만, 근데 이거는 약속을 지키지가 않습니다.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제정치라고 하는 그 한계점 때문에 이러한 약속들, 사실상 해보겠다는 이유란 약속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지금 불만이 여기다가 지금 너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을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1차 대전에 이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계속 집니다. 러시아가 싸우는 족족 계속 져요. 그래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거기에다가 국내적으로는 식량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자, 2월 혁명은 1917년 2월에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 파업을 진압해라고 하면서 이제 진압군대를 출병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진압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갔는데요. 근데 뭐야? 노동자들이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진압 명령을 받은 이 진압 군대마저도 노동자 측에 가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비에트 평의회입니다. 자, 소비에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비에트라는 말은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병사들,
이 대표로 구성된 일종의 평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비에트 평의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노프 황제가 붕괴가 되죠. 전장에 나가 있던 니콜라 2세가 이제 퇴위를 하게 되면서 자유주의적인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자유주의적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됐다면 이후에 10월 혁명은 다시 일어나진 않았겠죠. 근데 10월 혁명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2월 혁명 후에 정권을 잡았던 그 임시정부가 근데 1차 세계대전에 계속해서 참전을 해버립니다. 전쟁에는 계속 참전하죠. 거기다가 그 전에 약속했었던 개혁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개혁도 제대로 못하지, 1차 세계대전도 계속 참전하지.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은 계속되자 이 레닌이라는 인물이 이제 볼셰비키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볼셰비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조직된 사회민주노동당의 주도권을 가진 다수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이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다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제 러시아 공산당의 이름을 이제 볼셰비키 정당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무장봉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주장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전쟁하지 말자, 평화. 그리고 사람들 이제 배가 고프다, 빵 이제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들한테 토지를 나눠주자. 그래서 평화와 빵과 토지를 이제 구호로 내세우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타도합니다. 타도하고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소비에트가 뭐라고 했죠?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로 구성된 평의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월 혁명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한 레닌은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전쟁을 중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 조약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약간 좀 굴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가지고 있던 핀란드, 발트 3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다음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원래 이제 러시아 거였어요. 근데 이 러시아 거를 지금 독일한테 넘긴다. 대신 우리 전쟁에 참여 안 할 테니까 독일, 이네 우리 건드리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전쟁을 중단하긴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그런 조약이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평화와 빵과 토지에서 평화를 먼저 실현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빵과 토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배고픔을 좀 달래주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개혁 정책이 뭐냐면 토지, 자원, 산업시설들을 국가 소유화, 국유화했던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거를 이제 꿈꾸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국가가 소유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땅이라든가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다 국가 소속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르게 하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레닌이 이제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게 신경제 정책입니다. 영어로 하면 New Economic Policy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기업 활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대기업은 그냥 국가에서 하고, 그리고 농민이 현물세를 바치고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생산물은 그냥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 신경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겨서 자, 러시아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15개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하나의 연방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요걸 줄여서 나중에 불리게 된 소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탄생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민테른을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사회당과 공산당 대표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왜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질 거를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좀 세계 각국의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전체적으로 좀 널리 확장시키고자 했던 일종의 국제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닌이 물러난 이후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탈린이 했던 정치획 중에서 중요한 거 기억해둬야 될 거에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이루어진 거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과정에서 좀 가혹하게 통치를 합니다. 집단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콜호스라고 불리는 집단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요걸 만들어가지고요 농민들을 강제로 그쪽으로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자기가 만든 공장으로 이주시키게 되는데 불만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은 불만들은 그냥 다 숙청해버립니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숙청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제 독재 정치를 실행하게 돼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주의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의 노동운동과 그리고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공산당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되고요. 뭐 일본에 가면 일본 공산당이 있었고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 등 굉장히 많은 나라로 이제 공산주의 확산, 공산당을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밑에 172쪽에 나와 있는 거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지금 묶여 있는데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까 누가 주도를 한다? 자, 국가의 주도로 이제 소련을 무슨 국가로 농업국가에서 중공업 위주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했는데 그래서 농민한테 분배했던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그 농업을 집단화했고 그래서 농업에서 빼앗은 부와 인력을 어디에 투입시켰냐면 이렇게 공업에다가 투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된 배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됐고요. 2번 스탈린의 공산당 정권이 실시한 집단농장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 이 집단농장제도 문제점 일단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처형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농장을 만들어서 농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질병, 굶주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농민들이 죽는 참상도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집단농장 농민이 소련의 정책을 찬양하는 플랜카드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 진심 어린 찬양이었을까요?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들은 돈이 없었지만 혹은 자기 땅이 없었지만 자기 땅을 가지게 돼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중심이 된 삼국 동맹에 맞서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무엇을 맺었다 그랬나요? 삼국 동맹에 맞선 거 삼국 협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의 수도가 아까 어디였죠? 사라예보에서 자, 어느 나라 청년?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방문한 황태자부를 암살을 하면서 일어난 게 이제 1차 대전의 시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대전이 왜 오래 전쟁이 장기화되었느냐? 뭐 때문에? 참호 안에 들어가서 잘 안 나와서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다. 그래서 전후방 가릴 거 없이 다 덤벼들었다. 그래서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좀 컸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레닌은 자, 산업과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일부 자본주의적 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뭐 민간이 그냥 경영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국가가 경영하는. 그래서 신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5번, 자, 소련의 누구? 중화공업 육성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한 사람은 스탈린이 5개년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부분 2차 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맞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자, 1차 세계대전이 되는 이탈리아는 동맹국 편에 가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탈리아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자, 연합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라고 했고요. 다음에 2월혁명의 결과 레닌은 사회주의 협권을 수립했다? 아닙니다. 자, 2월혁명의 결과 있었던 임시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수립하지 않자 10월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레닌이 사회정권을 수립했던 겁니다. 2월이 아니라 10월입니다.
그다음 레닌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코민테르 조직해서 지원한 거 맞죠? 약소국도를 지원하고. 그다음 자 러시아 혁명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피에르 사건 제일 먼저 오고, 그다음에 2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자 10월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10월 혁명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전 세계로 사회주의 이제 공산당을 이제 결성을 목표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뜨리려고 코민테른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봤고요. 자, 여러분 혹시 메모하실 분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마인드맵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